이제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에 있던 단일화 러브콜의 가능성 0%라고 일축하고 개혁신당 당원에 완주 각오 문자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투표장에서는 보수 성향 유권자가 결국 김문수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법, 또 100명 증원 법안을 거둬들이는 등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팅에서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뉴스파이팅 1부 순서죠. 오늘의 주요 뉴스 박상일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또 오늘의 주요 이슈, 대선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목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침 삼킬 때 아프지가 않네요. 세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좋은 목소리로 뉴스를 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감기, 특히 목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특히 대선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먼저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 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일 전까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고요? 네,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유세장에 나가면 단일화에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혁신당을 향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후보가 선전함으로써 중도 보수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에 승리할 수는 없다. 10%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의 그 산술적인 합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비등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불발 시에 불거질 책임론 등을 거론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 빅텐트 추진단 단장인 신성범 의원이 그제 이 후보의 종로 유세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유세 종료 후에 이 후보 차량에 동승하려고도 했는데 유의미한 대화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어제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11만여 명의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돌렸고 뭐 공개적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혜택은 기득권이 누리려는 국민의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서 설령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좀 대립했었죠. 한동훈 전 대표요. 처음으로 김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요구하면서 개별 유세를 이어왔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차에 올라서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무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김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또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피우겠다라면서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서 투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을 직접 찾아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주자들의 공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볼까요? 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4강 외교를 복원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국과의 그 외교를 말하는 건데요. 예. 우선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를 두는 모습이에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중요 무역 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남북 군사 한라인 복원, 남북 긴장 유발 행위 상호 중단 등 신뢰 회복 조치를 우선 내걸었는데 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공약에서 빠졌어요. 이것도 네.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민주정부 계열에서 많이들 추진을 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에서 늘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대북 제재 완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언급했는데 중도 보수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공약 자료집도 볼까요? 네, 정책 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정치 판가리를 위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고요. 또 대표적인 경제 분야 공약에는 규제 혁신처 신설과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가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 간병 최소 월 50만 원 지급,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시도별 공약의 경우에는 지방 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고자 하려는 김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 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정책 공약집 내놨습니다. 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공약집을 발간하는 대신에 접근성이 좋고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라고 개혁신당 선대위는 설명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내용들 역시나 몇 가지 보면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 공약으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안보 전략 경제부총리 등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의 기획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도 추진합니다. 또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구연금, 신연금 분리 공약을 내세웠어요. 개혁 시점 이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네.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허용 법안, 또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철회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에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률 전문성 저하로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흘 만에 법안 철회를 지시한 거고요. 또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장경태 의원이 내놓았던 이 개정안 역시 철회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네.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은 대법관 100명 증원하는 문제는 합리적 이유 여하에 앞서 1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다들 놀라는 것 같다라면서 그 인구에 회자돼서 제대로 뜻이 전달되기 어려운 방안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들의 개인 입장이다라고 했었는데 당의 입장도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용변 의원이 발의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네. 1년에 8명씩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증원하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인용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철회한다고 했는데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추가로 논의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사법개혁 여지를 남겨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앞선 법안들의 그 철회 결정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 처리를 다시 또 시도할 거라는 주장인데요.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의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현행 대법관은 14명이죠. 네. 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였었잖아요. 네. 어떤 발표가 있을지 주목이 됐는데 특별 발표가 없었다면서요. 없었어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사실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특별수사단이요. 비화폰 서버 또 국무회의 CCTV를 확보하면서 비상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죠. 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주요 정치인들을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해서 정보를 지운 건데 경찰은 이게 일반 휴대전화라고 친다면 초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격 삭제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이것도 많이 관심인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경찰이 추후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증거인멸 혐의를 엮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렇게 3명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받았어요. 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했습니다. 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비춘 대통령실 CCTV도 확보를 한 건데요. 예. 계엄 당일 저녁 6시쯤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무회의 진행 상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요? 예. 근데 경찰이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은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3사람을 다시 소환을 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던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라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에드블루 블루웨일 금성 ENC.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복삭 소가수다에서 칸 극장 사장을 연기했던 배우이자 영화감독 김혜곤입니다. 이번엔 사랑의 큐피트였지만 전에는 죽는 역할을 유독 많이 맡았었습니다. 작품에서의 죽음은 제겐 연기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삶을 포기한다는 뉴스에 마음이 참 아프고 무겁습니다. 10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10번 실패한 미국의 철학자 클랜시 마틴 교수는요, 지금 살아있어서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살 충동에 지지 않기 위해서 산책하기, 술과 마약을 멀리하기, 솔직해지기 등 일상적인 실천을 한다는군요. 반드시 하늘이 보이고 반드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은 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멀지 않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행주의 역사는 행주의 축제가 되었고 행주의 축제는 행복을 향한 주춧돌이 됩니다. 제37회 고향 행주 문화제. 추석전, 난타전, 불꽃 아트쇼까지 먹거리, 체험, 행복이 가득한 고향 행주 문화제. 6월 14일부터 15일 행주 산성 역사공원.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2, 3부에서 주요 정치 이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원진 공화당 대표가 출연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